르네상스 매니저 윤욱입니다. 메인은 구정입니다. 교과서 조정목입니다. 결크러쉬 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술방 CCTV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9월 말부터 이게 발효가 돼서 대학병원으로 왔으니까 공문 못 보셨겠죠. 우리는 다 보건소에서 공문이 왔고요.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당연히 설치를 했죠. 지금 이제 직원 교육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CCTV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지가 들어온 거는 네트워크를 원내에서 보유를 해야 되고 조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까다로워졌죠. 기존 또 CCTV는 또 빼고 새로 CCTV 달고 하여튼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요구하는 모든 사양을 갖춰서 직원 교육까지 마치고 동의서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10월에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8월 달에 나눠준 초안으로 먼저 서식지 다 만들고 10월 달에 또 싹 다 바꿨습니다. 아이고. 또 이게 미세하게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저희가 네. 장부도 두 개 이제 녹화 요청 장부, 열람 기록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녹화를 해달라는 신청서, 보겠다는 열람 신청서 이렇게 또 법적으로 다 서식을 갖춰야지. 예전에는 저희가 미리 동의만 간단하게 받고 뭐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라이브로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법적으로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아예 그냥 수술방은 이제 별도로 네트워크 연결 안 되게 이렇게 따로 설치를 다 해서 구비를 해놨습니다. 개원가는 뭐 폭풍을 한번 겪으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원금이 나온다고는 해서 신청서는 넣었는데 얼마나 나오죠? 처음에는 100% 지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최종적으로는 50%라고 하는데 이 돈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쵸. 일단 신청은 해놨고 그럼 이자 쳐서 주는 거야?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네, 주시면 감사한 거지. 성형외과 의사회 상임이사로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되게 문의를 많이 받거든요. 열심히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전후 무후 우주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수술방 CCTV를 촬영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공무원들 분들께서도 아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 왜냐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CCTV를 왜 찍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문제 없게끔 이렇게 잘 하고는 있습니다. 이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조금 상황이 틀린 게 이제 저는 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네. 환자가 네. 촬영을 해달라고 했을 때만 녹화하고 촬영하는 예, 거야. 그렇죠. 이번에 바뀐 시행령에서는 네, 네, 네.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 촬영을 못해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녹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병원은 근데 그게 그건 기본이에요. 틀리네. 우리는 무조건 녹화하니까. 근데 그건 아마 병원 처음 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아마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를 그렇죠. 볼 때 응.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녹화를 신청을 해야 녹화를 하고 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또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뭐 녹화까지는 법적으로 뭐 신청하면 해야 되니까 하지만 나는 열람은 거부한다 이러면은 사실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그게 뭔 소리야? 왜냐면 그 찍히는 그 직원들이 직원들도 그렇죠. 수술방 안에 이제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그 신변을 보호받아야 되는 개인 주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촬영된 거를 제3자가 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도 동의를 해줘야 돼요. 대학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최근에도 이슈가 된 게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CCTV 요청을 했는데 바뀐 법 때문에 신청을 안 했어 녹화를 안 했다 이걸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 몇몇 선배님들의 만행으로 인해서 사회적 큰 이슈를 일으킨 것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비용도 쓰고 신경도 써야 되고 행정적인 것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달려 있었던 CCTV들은 병원의 원활한 흐름,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위해서 달려 있었던 CCTV인 거고 지금 막 뭘 이렇게 동의를 받아라 뭐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CCTV는 병원에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려는 용도로 열람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늘상 달려있는 저런 CCTV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특히나 수술방이 많은 병원들에서는 CCTV를 다 달아왔었고 응급 상황에 의사의 손이 더 필요한 대로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지 환자의 열람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었어요. 깨끗한 물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명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무한 신뢰를. 일반적인 의사들에서 대리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이 돼서 환자 의사 간에 환자 병원 간에 이렇게 불신. 왜 전무후무하냐면은 이게 기존의 CCTV 개념이 아닌 거예요. 수술방을 감시하겠다라는 용도의 CCTV고, 이거는 약간 또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녹화가 되고 있다, 필요하면 보겠어요, 이게 아니라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녹화해서 열람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병원에서 그제서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씁쓸한 사회현상이라고 봅니다. 누가 누굴 탓하겠어요? 슬퍼. 누가 누굴 탓하겠어요? 정형외과 정형외과가 병원이라 아니고 성형외과도 있었죠. 아니 문제는 왜 거는- 못 믿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뭐 유령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그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이제 의미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느꼈을 때는 불편하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회 모든 분야의 감시 체계는 항상 더 확대될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다 이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어딜 가더라도 CCTV는 다 있고 뭐 다른 과에 비해서 개원가에서 실제로 이제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가장 빈도 높은 과가 아마 성형외과겠죠. 성형외과 의사 입장으로서 더 투명하게 수술할 수 있는 계기를 이런 CCTV가 더 확대되는 걸 발맞춰가지고 그런 공익 캠페인을 오히려 더 잘하면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좀 많이 잃어버렸던 그런 신뢰도의 그런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만회하는. 그렇죠, 만회하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말로 말해서 우리 4명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뭐 CCTV 찍는데서 수술을 안 해봤어. 다 해봤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1000명이 보는 데서도 수술을 해봤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걱정인 거는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CCTV를 관리하는 거를 병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조금 이번에 법령이 바뀌면서 데이터라는 게 얼마만큼 잘 보존이 되느냐, 이거 상당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가슴도 하지만은 외음부도 하고 여성 성형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환자들은 CCTV를 촬영을 원하지 않아요. 은밀한 부분이고 의료진만 봤으면 좋겠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관하는 문제라든가 환자의 프라이버시, 직원들이 갖는 부담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준우 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상황이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 우리는 따라가는 게 맞지만, 여전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선택의 주체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 쪽이었으면 모든 사회가 발전 방향이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출한다는 건 당연히 조심을 하겠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이전까지는 병원이었으면 환자에게로 가는 거죠. 공병원에서 경기도 쪽에서 시범 사업을 시범 사업 했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법이 통과된 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뭐 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공공 화장실에도 이제 CCTV가 들어갈 거고, 뭐 화장실 쓸 때 동의를 받겠죠. 공공 화장실이고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빨리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원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촬영을 안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수술방이 이제 첫 예외 사항이니까 이제 그런 공간들을 법적으로 무조건 다 촬영하게 하되 그때마다 다 동의를 받게 하는 형태로 사회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공간에서 다 CCTV가 촬영되는 시대가 오는 건데, 이제 스마트 처음 나왔을 때 적응이 안 됐던 것처럼 우리가 바뀐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정말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IT 전문가가 아닌데 의료 전문가인데 이런 것들을 보안 문제가 안 생기게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거죠. 결국엔 이게 다 비용인 건데, 비용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비용이 전부 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버틸만 하고, 저는 이제
솔직히 CCTV는 많이 익숙해가지고 직원들이 오히려 이제 좀 어색해하지 저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고지를 해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이 안 찍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CCTV 촬영 요청이 들어온 수술 때는 술방 입구에 걸어놓거든요. CCTV 촬영 중이라고 걸어놔서 불필요한 일이 없도록.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불필요하게 이제 그 방에 안 들어가면 되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커먼 센스도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겠죠. 법이라는 건 항상 바뀌는 거니까요. 나는 촬영하면 어떠냐. 촬영 못할 촬영하면- 것이 그치. 못할 것이 뭐냐. 화장실도 나중에 촬영할 것이잖아요. 그건 다르다고 봐요. 나는 우리는 같다고 이거는 봐. 의료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니까 촬영을 하는 거고, 그치. 뭐 간호사들이 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촬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료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 CCTV에 나의 모습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찍히는 거는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죠. CCTV 찍히는 행위는 의료 행위하고 관련이 없다니까?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의견을 표현할 필요가 있고, 표현을 안 했으면 그게 묻혀지는 거지. 그리고 수술 받는 분도 많이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CCTV를 받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의료업을 하는 사람이 나는 내 초상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라는 걸 의견을 피력을 해서 이거를 다 갈등화돼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야. 당장 이제 시행령이 나왔으니까 그럼 갈등이 또 생기겠지. 그럼 그 갈등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뀌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수술을 받을 거예요. 네. 녹화 원해요? 아니면 나는 아니 원하지 않아요. 난 원하지 난 않아. 저는 원해. 원할 것 같은데. 나는 나는 원하지 원해. 않아요. 내가 의사잖아. 그리고 내가 하는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나는 내 수술 녹화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환자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 이 의사가 제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했을까? 그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그거를 빠르게 돌려서 그냥 이랬구나? 그걸 보고 나면 마음이 안심이 될 훨씬 것 같다. 나을 것 같아. 난 내가 받는 수술이 무슨 수술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수술을 들어갈 때는 그냥 저를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겠지 그 생각 하나였고 내가 나와서는 잘 회복되게 의료진들이 도와주겠지 이 마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오늘 여기 같은 다르기 사람도 때문에 있는 거야. 맞아. 더 시스템적으로는 그걸 맞춰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공중화장실도 별개 문제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대. 연애할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다 성폭이 당했다고 할 수 있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찍는다고? 인증할 수 있는 핸드폰에다가 성관계 전에 성관계 전에 이렇게 이런 게 나는 된다라는 자막 이야기가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건데? 된다라고 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그거 있어.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좋은 그런 건데. 방향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외압이 있었을지 강요에 의한 아니 서로의 핸드폰으로 이제 하게끔 얼굴 인증해가지고 하는 거지. 약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공증 같은 건가? 근데 그런 게 더 온다고 도입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올해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기이고 시키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제 새병원에서 이제 진료 수준을 높게 하려고 뭐 기구부터 해서 세팅하고 어떻게 하면 수술을 빠르고 안전하고 잘하고 이걸 신경 쓰고 싶은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내 말이. 그 서류를 읽어보고 법문을 확인하고 뭐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이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로 물어보고 토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새고 뭐가 나왔어. 진짜 의사일만 싹 다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좀 되게 우리가 인계장 만들어야 되는 그게 시기라니까. 피곤하다. 대표원장한테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수술만 하고 싶어요.